1. 폐기물 파쇄의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매립 시 폐기물 입자의 표면적 감소로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2. 도시 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1. 수거 노선 3. 쓰레기의 가연분, 소각전사의 미연분, 고용물 중의 유기분을 측정하기 위한 열작 감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용물 중 탄산염, 염화물, 황산염 등과 같은 무기물의 감량은 없다. 4. 돌, 코르크 등의 불투명한 것과 유리 같은 투명한 것의 분리에 이용되는 선별 방법은 2. 옵티컬 소팅 5. 도시 폐기물을 파쇄할 경우 X90은 2.5cm로 하여 구한 X0는 1. 약 1.1 6.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은 재의 중량은 소각전 쓰레기 중량의 약 1/5이다. 재의 밀도가 2.5톤 M3이고 재의 용적이 3.3 M3이 될 때 소각전 원래 쓰레기의 중량은 4. 41.3 7. 폐기물 생산량의 결정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도시의 규모가 커짐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8. 투입량이 1톤 HR이고 회수량이 600kg HR이며 제거량은 400kg HR일 때 선별 효율은 1. 약 63 9. 함수율이 77%인 하수 슬러지 20DON을 함수율 26%인 1000DON의 폐기물과 섞어서 함께 처리하고자 한다. 이 혼합 폐기물의 함수율은 1. 27 10. 적환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슬러지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가 어렵다. 11. 쓰레기의 입도를 분석하였더니 입도 누적 곡선상의 10%, 30%, 60%, 90%의 입경이 각각 2, 6, 16, 25mm이었다면 이 쓰레기 균등 계수는 3, 8.0. 12. 파쇄기의 망호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금속, 고무의 파쇄는 어렵고 나무나 플라스틱류, 콘크리트 덩이, 건축 폐기물의 파쇄에 이용되며 로터리 밀식, 임팩트 크러셔 등이 해당되는 파쇄기는 4. 압축 파쇄기 13. 침출수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매립지의 매립 대상 물질이 가연성 쓰레기가 주종인 경우 물리화학적 처리가 주로 이루어진다. 14. 엘카의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료평가 15. 1982년 세베스 사건을 계기로 1989년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은 2. 바젤 협약 16. 가연성분이 30%이고 밀도가 유기형 KGM3인 쓰레기 OM3 중 가연성분의 중량은 4. 930. 17.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 400. 한 세대당 가족수 4인. 단위용적 당쓰레기 중량 120kgm3. 적재용량 8N3의 트럭 7대로 2일마다 수거할 때 1인 1일당 쓰레기 배출량은 1. 약 2.1. 18. 폐기물의 성상 분석 단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밀도 측정 물리적 조성 분석 건조 분류 절단 및 분쇄 화학적 조성 분석 19. 쓰레기의 발생량 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물질 수집법은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추산 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20. 인구 10만인 어느 도시의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8kg이다. 쓰레기 밀도가 0.5톤 M3이라면 적재량 15 M3 2트럭이 처리장으로 한 달 동안 운반해야 할 횟수는 3. 720. 21. 험기성 소화 단계를 가스분해 단계, 산생성 단계, 메탄 생성 단계로 나눌 때 산생성 단계에서 생성되는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글리세린 22.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매립하기 위해 소각재 매립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내부 마찰각 화이는 30도, 부착도시는 1kPa, 소각재의 유해성과 특성 변화 때문에 안정에 필요한 안전인자 FS는 2.0일 때 소각재 매립지의 최대 경사각 베타는 2. 16.1. 23. 벨트 프레스를 이용한 탈수에 영향을 주는 운전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볼 최대 속도 유지 시간 24. 퇴비화 공정의 설계 및 조작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퇴비화의 유기물 분해 반응은 현기성이 가장 빠르다. 25. 매립지 기체의 회수 재활용을 위한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4. 기체의 발열량이 2200kcal SM3 이상이어야 한다. 26. 매립 방법에서 침출수 유량 조정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우수 배제 기능 27. 쓰레기와 하수 처리장에서 얻어진 슬러지를 함께 매립하려고 한다. 쓰레기와 슬러지의 고형물 함량이 각각 80%, 30%라고 하면 쓰레기와 슬러지를 파리로 섞었을 때 이 혼합 폐기물의 함수율은 1, 30, 28. 호기성 퇴비와 공정 설계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산소 요구량은 최적당 20에서 30%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29. 매립지에서 침출된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약 3.3년이 걸린다면 이 침출수의 농도가 90%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 약 11. 30. 소각 공정에 비해 열분해 과정의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2. 보조연료의 소비량이 적다. 31. 침출수가 점토층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D점토층 두께, H침출수 수도, K2수 개수, NU효 공급률. 1번. 32.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이 10매크베그램이고 염기 포화도가 70%라면 이 토양에서 H+2 차지하는 양은 1, 3. 33. 토양증 기추출 공정에서 발생되는 2차 오염 배가스 처리를 위한 흡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처리 성능은 향상된다. 34. 수분 함량 95%의 슬러지에 응집제를 소량가에 농축시킨 결과 상등액과 침전 슬러지의 용적비가 3호이었다. 이 침전 슬러지의 함수율은 2, 92, 35. 험기성 소화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용적에 대한 유기물 부하율은 kg, VSM3 데이로 표시하는데 고율 소화조의 유기물 부하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1.8. 36. 침출수 처리를 위한 펜턴 산화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최적 반응을 위해 침출수 pH를 9에서 10으로 조정한다. 37. 폐기물 부담 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분목은 2. 자동차 타이어. 38. 침출수 집배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집배수관의 최소 직경은 30cm 이상이다. 39. 유기적 고형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미생물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이 강하다. 40. 폐기물 매립지에서 매립기간 경과에 따라 크게 초기 조절 단계, 전이 단계, 산형성 단계, 메탄 발효 단계, 숙성 단계의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4단계인 메탄 발효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근접한 것은 4. pH가 중성답보다 약간 증가함. 41. 메탄을 공기비 1.1에서 완전 연소시킬 경우 건조연소가스 중의 CO2 맥스는 1, 약 10.6. 42. 로타리 킬렌식 소각로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습식가스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43. 액체 연료의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거리가 먼 것은 3. 충분한 체류 시간. 44.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연소기 설계 시 폐기물의 예상 생산량보다 2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45. CH4 75%, CO2 5%, N2 8%, O2 12%로 조성된 기체연료 1SM3을 10SM3의 공기로 연소한다면 이때 공기비는 4, 1.52. 46. RGF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RGF용 소각로 제작이 용이하도록 발열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47. 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흡수성이 작고 냉각되면 고착하기 어렵다. 48. 폐기물의 연소 및 열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가스화는 완전 연소에 필요한 양보다 과잉 공기 상태에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다. 49. 증기 터빈의 분류 관점에 따른 터빈 형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4. 증기 이용 방식 반경류 터빈, 충류 터빈. 50. 유동층 소각로의 배드물질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비중이 클 것. 51. 탄소 85%, 수소 14%, 황 1% 조성의 중요. 연소시 배기가스 조성은 플러스가 13%, 가 3%, 가 0.5%였다. 건조연소가스 중 SO2 농도는 2. 약 575. 52. 황화수소 1SM3의 이론 연소 공기량은 1. 7.1. 53. 배기가스 성분 중 O2량이 5.25%였을 때 완전 연소로 가정한다면 공기비는 1. 1.33. 54. 유동층 소각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연소분 배출이 많아 2차 연소실이 필요하다. 55. 소각로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할 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음. 56. 연소실 내 가스와 폐기물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병례식은 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에 적합한 형식이다. 57. 기체 연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저질 연료로 고온 얻기와 연료의 예열이 어렵다. 58.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액면 연소는 산소나 산화가스가 고체 표면이나 내부의 빈 공간에 확산되어 표면 반응하는 현상. 59. 연소기 내에 단회로가 형성되면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배프를 설치한다. 60. 착화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 온도는 낮다. 61.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3. 상대 검정곡선법. 62. 유도결합 플라스마발 관광도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ICP는 시료를 고주 바이오도 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알곤 플라스마에 도입하여 4000에서 6000K에서 기저된 원자가 여기 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광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63. 폐기물 시료용기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채취 장비. 64. 기름성 분중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시료 중에 있는 기름 성분의 분해 방지를 위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pH 11 이상으로 조정한다. 65. 유기인 정량시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용액이 아닌 것은 4. 바비트레이트 표준액. 66. 유기인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 헥산으로 추출하면 메틸디메톤의 추출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다이클로로메탄과 헥산의 혼합액. 67. 흡광광도법에서 기본 원리인 램버트 비어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흡광도는 용액층의 투광도에 비례한다. 68. 다음에 설명한 시료 축소 방법은 1. 구획법. 69. 소각제 5g의 PB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질산염산분해법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100ml 용액의 PB 농도를 원자흡수분 관광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더니 10mg이었을 때 소각제의 PB 함유량은 200. 70.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에 의한 수은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시료 중 염화물 이온이 다량 함유된 경우에는 과망간산 칼륨 분해 후 헥산으로 이들 물질을 추출 분리한 다음 실험한다. 71. 수분 및 고형물을 중량법으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데시케이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실리카겔과 염화칼슘이 담겨있는 것을 사용한다. 72. 중금속 분석에 있어 산화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3. 질산과염소산 분해법. 73. 유도결합 플라스마발 관광도 기계의 토치에 흐르는 운반물질, 보조물질, 냉각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는가? 4. 일종의 기체. 74. 자외선과 시선분광법에 의한 수은 측정 시 전처리된 시료에서 수은의 분리 추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액은 4. DT 존사염화탄소. 75. 성상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액상혼합물이 용기에 들어있을 때에는 교란되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균일한 상태로 채취한다. 76. 폐기물공 정시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0.03 atm. 77. 이온 전극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1. 네른스트식. 78. 시료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에서 알맞은 것은 4. 기업 5월 8일에서 6월 3일, 미은 20. 79.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분석할 때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내용은 2. 염화나트륨. 80. 용출액 중에 PCBS 시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정제는 활성탄칼럼을 사용한다. 81.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2. 사용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82. 폐기물 처리 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3. 응집 침전 시설. 83. 폐기물 처분 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대기환경기사. 84.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으로 틀린 것은 4. 봉제 의복 제품 제조업. 85.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6.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7.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8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몇 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2. 3년 환경부 장관. 89. 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인 폐산을 보관 개시일부터 최소 며칠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되는가? 4. 45일. 90. 지정 폐기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분진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하되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은 제외한다. 91.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폐기물의 기본 관리 여건 및 전망. 92. 설치 승인을 받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을 끝내고자 할 때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4. 100만 원 이하. 93.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준은 3. 매립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 9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4. 5년. 95.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폐기물과 양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 폐합 선고 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각각 월 평균 100kg 이상. 96.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 분쇄시설 소각열해수시설. 97.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시멘트 소성로로서 일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 98.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 허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30. 99.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0.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부터 최종 처분까지 하는 영업.